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늦게 다시 한번 또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 계시다가 용인 특례시장이 되셨는데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저야 주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국회, 정당, 청와대, 중앙정부 이런 곳을 출입을 했고 국회의원 하면서 역시 이제 입법 활동을 했는데 물론 지역을 위한 활동도 했지만 우리 용인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 도약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다. 행정은 좀 섬세해야 된다. 그리고 치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용인의 미래를 위한 어떤 발전 구상 이런 것도 해 나가고 있어서 국회의원 시절보다 훨씬 바쁘고 지금 시장으로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국회의원 시절이 호시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약간의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상일은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을 지냈고 후보의 상금 보좌역으로 본선을 치렀고 용인병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가거나 중앙정부 가서 일을 하다가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하고 계셨던 상황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용인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용인시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개선하는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시장이 된다면 훨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하는 일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은 시장의 길을 선택을 했던 거죠. 용인에서 정치 활동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되셨죠? 제가 2014년에 사실 용인 기흥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용인에 살면서 낙선을 하고 원외위원장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그 시기에 우리 용인 관내에 있는 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용인에 사는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을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 특히 교통 불편은 굉장히 심각했고요. 경험을 하면서 우리 용인시 행정을 통해서 용인의 발전과 변화를 꾀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당선이 되시고 나는데 나는 재선에 욕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용인 시민들이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용인의 재선시장이 나오지 않은 것. 그래서 늘 행정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용인의 긴 안목 차원에서 행정에 좀 연속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것들을 지적을 하시고 또 뭐 일부 전임 시장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꼭 재선을 생각을 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시고 언론인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를 재선에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민들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성실하게 제대로 실천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기대는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라는 것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런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을 하고 용인의 어떤 새로운 변화,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 다음 4년 뒤 만약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선거에 이점으로 활용이 될 테니까 굳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가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타당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스스로 경계하고 일과 성과로 우리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재선은 목표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셔서 처음에는 한 600여 개의 공약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많이 좀 취합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선거 때는 또 읍면동별로 맞춤형 공약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상당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폐합을 하는 과정이 인수위를 통해서 있었죠. 200여 개의 이제 주요 공약으로 좀 압축을 했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우리 용인이 부족한 것들을 일단 메워가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에 초점을 좀 맞췄고 또 우리 용인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가운데 저도 이제 많이 느꼈던 것이 역시 이제 이 교통의 불편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특히 우리 처인구의 경우는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당장 오늘 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용인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기흥 쪽에서 원삼을 잇는 그러니까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겠다. 이쪽에 반도체 고속도로를 좀 뚫으면 용인의 동서 간의 교통은 상당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민자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관심을 갖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건설사들이 꽤 있다. 반도체와 관련한 좋은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소부장 기업들은 인재 채용도 수월할 뿐더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협업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지도 57호선 마평에서 고당 구간 확장을 좀 해야 된다. 이게 2,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에게도 도비로 이걸 건설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를 뭐 반도체 핵심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원희룡 장관에게 이 국지도 57호선 확장도 좀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었고요. 경강선을 연장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경강선 연장이 정말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편지에 담았습니다. 경강선 연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 국가철도망 계획 담는 게 실패를 했는데 5년 뒤에 철도망 계획에 또 논의를 한다 해서 그때 제가 기자간담회 때 이거 못 기다리겠다. 이 경강선 연장을 꼭 해야 될 텐데 5년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제가 선거 때 이미 경강선 연장을 공약을 했고 그 경강선 연장 문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나도록 기다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의 유연성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작년에 경강선 연장이 이제 채택이 안 되고 경강선 연장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이라는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것들 가운데 각 도시에서 각 지역에서 정말 기묘하고 급한 것들을 좀 추려보자. 왜냐? 용인만 해달라고 하면 뭐 2, 3년 내에 그 국가 철도망 계획을 뭐 임시로라도 열어서 이걸 논의하기는 용인만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 다른 곳에서도 우리 용인처럼 사정이 좀 급한 곳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국리를 해가지고 찾은 것이 추가 검토 사업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5개 철도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강선 연장이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 김천선, 그 다음에 충청도하고 경상북도가 해당이 되는 중부권 동서 횡단선, 경상남도의 창원 산업선,
강원도의 온주 춘천선 이런 5개 노선은 2, 3년 내에 국가철도망 계획을 좀 다시 세우는 이런 유연한 행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의논을 좀 해서 경강선 연장이 우리 처인구 시민들의 정말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빨리 실현되는 그런 길을 찾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 주요 네. 지금 시정 계획안 중에 공약 사항으로 밝히셨는데 반도체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강선 연장 노선 쪽이 추진. 이게 이제 임기 중에 지금 추진을 하는 가장 주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우리 용인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건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또 경강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확장 이런 건데 교통 불편과 관련해서 수지구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꼭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저는 3호선이 서울 수서에서 성남의 서판교 대장동을 거쳐서 우리 용인의 수지 나아가서 수원 강교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원래 노선이죠. 그래서 제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남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과도 만나서 우리 셋이 이거 힘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을 모았고요. 제가 이 공약 발표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지하철 3호선을 연장을 하겠다. 그 3호선의 연장은 수서에서 수지 광교로 가는 거다. 그런데 용인과 수원에서 10만여 평에 해당하는 차량기지를 마련하기가 서로 쉽지 않은 상황인 현실을 감안해서 이거를 추진해보되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뭐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는 몰라도 무산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럴 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 이렇게 그때 가서 궁리하지 말고 차량기지 마련이 안 돼서 수서에서 수지 광교로 연장하는 플랜 A가 무산이 된다면 플랜 B를 지금부터 궁리를 해가지고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차량기지는 우리가 용인이 만들 수 있으니 용인으로 그러면 3호선을 아예 온전히 연장을 해보자. 그래서 수서에서 수지로 연장을 하고 수지에서 비용을 관통하는 거죠. 구성, 동백 이렇게 관통을 해서 우리 용인시청 앞으로 해서 양지, 온삼까지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이런 노선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현 정부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논의는 못했고요. 이제 그 논의는 시작할 생각이고 전문가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다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테니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용인에 20년, 30년 뒤를 내다본다면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면 뭐 건설까지 하는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20년, 30년 뒤에 용인은 제가 보기엔 경기도에선 제일 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일을 한번 검토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인의 어떤 미래는 처인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지방선거 전부터 종합운동장 내지는 공공시설들, 처인구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용기 내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설들이잖아요. 네. 혹시 그 부분과 관련된 공약도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금 업무 파악하시고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죠? 저는 이 처인구청은 정말 그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청사를 신축하든 처인구청은 우리 시민들의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공직자들의 이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꼭 새롭게 신축이 돼야 된다는 근데 공직자보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뭐 그렇습니다. 차 한 대 세울 데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30분씩 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시민들을 위하고 또 공직자들을 위한 측면에서 반드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종합운동장은 철거를 뭐 어차피 해야 복합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수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일단 원칙은 분명합니다. 복합 개발을 통해서 처인구의 명소로 만들겠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 중앙시장 발전과 연계한 어떤 복합 개발이면 더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공약을 했고 공약을 실천을 하려고 하고 다만 그 종합운동장 부지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우니 우리 시민들과 이 수기하는 과정, 그래서 서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인이 도시가 젊은 도시이면서도 이미 재개발이 논의가 되는 도시잖아요. 특히 원도심인 처인구 쪽은 재개발 계획이 있던 것들이 한 개 빼고는 다 무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용인시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도시를 어떤 개조를 어떻게 해서 어떤 도시로 거듭나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 전문가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기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는 거 그거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된다. 그 기본 욕구를 좀 최대한 충족시키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큰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 좀 촉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인의 난개발이 이미 진행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소 용인에 살면서 느낀 것은 좀 먼 안목에서 짜임새 있고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제대로 된 개발이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지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 교통망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개발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걸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처인구는 수지 기흥에서 실패한 난개발의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개발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당장 창밖에 역삼지구와 공공민간 임대주택 지금 진입로가 없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벌써 20년 가까이 지금 용인의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네. 내가 용인신문 일면에 썼던 거를 내가 오려놨어요. 용인신문 일면에 이렇게 오려놨어요. 이 우리 용인시청 앞의 모습이 또 시청 양옆의 모습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특례시답지 않은 모습이죠. 행정이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행정의 한계가 이건가 행정의 힘이 이렇게 미약한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 역삼지구 또 3가 2지구 모습인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게 우리가 최대한 좀 지혜를 짜내고 더 노력을 하자. 이 역삼지구 저게 제대로 개발이 돼야 사실은 힐스테이트 문제도 풀리는 건데 역삼지구의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가지고 소송전을 벌이고 이 싸움하는 이 문제를 행정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데 너무나 미약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어서 고민이 큽니다. 일단은 최대한 조정 노력을 좀 더 해보자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 조합의 문제가 그분들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이해만 앞세우는 이런 행태로는 공멸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끔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행정력 발휘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권 취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지금 수밖에 이제 그 없는데. 문제까지는 아직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코로나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자기들이 더욱 힘들게 된다는 걸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인구 110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뭐 컨벤션 센터 하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뭐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용인을 지켜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조금 사실은 좀 부끄러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컨벤션 센터는 저는 플랫폼 시티를 그러니까 제대로 좀 저는 그 알차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플랫폼 시티는 정말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직결된 이 첨단 산업의 R&D 센터, 의료 바이오 연구센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물론 GTX A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의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일산 킨텍스 이상의 컨벤션 센터가 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우리 용인에 한번 좀 유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플랫폼 시티에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그런 구상을 하는데 이 역시 뭐 제가 딱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용인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저는 필요하다. 뭘 하나 짓더라도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제대로 지어보자. 고만고만한 거 좀 짓지 말고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는 뭐 생각을 아직 못했고 역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주 훌륭한 미술관,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내용물이 빈약하면 역시 뭐 즐겨 찾는 분들이 줄을 거예요. 들어갈 소장품들에 대한 저는 고민도 필요하다. 용인 우리 마북에 있는 장욱진 화백의 고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욱진 미술관을 우리가 놓친 것도 좀 안타깝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미술관, 좋은 박물관을 짓더라도 내용물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공직 인사를 바로 앞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거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공직 인사 계획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민선 8기 시장이 취임을 했고 그 시장이 받은 표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기대가 있지만 또 역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저는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당 소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파성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을 뭐 편가르기 하고 배제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변화를 주면서 한편으로 안정도 생각하는 인사 뭐 그런 맥락에서 인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헌신해온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저는 그 능력을 믿고 그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그 각오 또 퍼블릭 서비스 정신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의 민선 8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미뤄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매듭짓고 푸는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직자들께는 이제 그런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경기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에서 나름대로 지금 방역 계획을 막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입장이 있으시면 좀. 역시 고민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도민체전 준비하는 그 추진단 관계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중앙정부가 오늘 이 전 자치단체하고 이 논의를 또 해서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되고, 저희 용인시는 이제 방역 상황이 더 악화될 거에 대비한 플랜 B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60세 이상 4차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50세 이상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저와 우리 이 50세 이상 공직자들도 4차 접종을 좀 솔선수범해서 맞는 거. 그 다음에 감염 우려가 상당히 있는 모임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자제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정리하죠.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정말 아직도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고 싶습니다. 6월 1일 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셨고, 제가 7월 1일 특례시장에 취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중압감을 느끼고 시민들께서 주신 그 표의 의미를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솔직히 몇 번 깨고 그렇습니다. 일과 성과로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우리 용인을 조금이라도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시장,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평과 고충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던 시장이라는 평가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시장을 바꿨더니 용인이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인 구석구석을 아직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동네 이거는 이렇게 불편한데 왜 행정은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시장실이나 또 관계 구청이나 어디든 연락을 좀 주셔서 저희들께 알려주시고 이런 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또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적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우리 공직자들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푸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좋은 생각을 우리들이 좀 적극 받아들이면서 우리 용인 공직자들이 또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미처 어떤 제도나 이 관행이나 타성 때문에 꺼내지도 못했고 실행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한번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약간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창의적인 행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 행정, 창의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